16번 읽어보십시오. 풀어보십시오. 자, 난동 부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봅시다. 인류가 어떻게 사회를 제대로 문명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답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그러냐면 체리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also라는 표현 동원해서 compass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게 2번이네요. 평화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동정심과 compassion의 역할이라는 보기 2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자, 역사 내내 인간은 레슬링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워왔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씨름을 해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사회를 문명화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옛날 고대 로마에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civil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civil이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시민의,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또 백성이 되죠. 그래서 civilian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 이거 보통 시민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이렇게 쓰면 민간인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영양사전에서 얘 반대말 찾으면 뭐 나오냐면 military 나오거든요. not military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아닌 걸 civilian,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단어 중에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영화 제목이죠. 영화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무지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에 막 시민들이 쳐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영화 본 사람은 알아요. Civil War라고 하면 발음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Civil War라고 하면 원래 발음이요. 내가 이상한 발음 한 거 아니에요. 원래 발음이 Civil War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뭐가 되죠? 이게 군인이 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을 Civil War라고 합니다. 영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게 하나 뭐가 잘 나오냐면 The Civil War가 잘 나와요. 이 발음이 좀 그러네. The Civil War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정관사를 붙였으니 얘는 뭐가 되죠? 고유명사네요. 얘가 뭐가 된 거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책 뒤지다 보면 한국전쟁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전쟁 이야기가 엄청 나오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The Civil Wa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The Korean War이라고 이렇게 더 붙이고 대문자로 쓰면 이게 뭐겠어요? 네, 1950년 한국전쟁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ivic이라고 쓰면 그만 써야겠다. civilize라고 쓰면, 그래서 이게 시민화하다. 자, 옛날에 그 문명의 혜택을 노리던 사람들이 civilian만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문명화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가장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말이죠. challenge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도전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늘 뭐였냐면 극복하는 거였죠. 뭘 극복하는 거였냐면 violence를 극복하고 and ensuring that 뭘 확실하게 하는 거였냐면 평화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였죠.
이런 거 이제 복습이니까 말로만 지나갈게요. over 두 개의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폴짝 넘어가거나 하나는 너무 많거나 다가오는 걸 폴짝 넘어가면 극복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iolence도 첫 번째 주에 배웠죠. 앞에 VIO라는 말이 들어가면 힘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뭔가를 어기는 거. 그래서 폭력이라는 단어도 되고 violation이라는 단어가 힘으로 밀어내는 게 돼서 위반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ensure도 EN이 to make여서 확실하게 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고요. pressing이 누르는 거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심각한 직면한이라는 말이라고 그랬고요. challenge도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 무려 여기에 이번 문장 하나에만 이미 5개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같은 표정하지 마시고 보면서 자꾸 복습하고 그게 자꾸 기억에 떠오르면 됩니다. 자, the invention of weapons, 이 무기의 발명인데요. like the revolver 같은 무기의 발명은 이게 그 countless conflict, 수많은 갈등을 낳았고 그리고 그 노력이 create peace,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던 거죠. revolve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re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re가 어떤 의미가 있더라? 하나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건 주로 다시, 앞으로는 주로 뒤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volvere라는 말에 volv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요, 구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이름 볼보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굴림, 구름이 이래도 되는데 원래는 자동차 이름 볼보는 되게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회사 이름을 설마 굴림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회사 이름도 있기는 하지만 제법 롯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롯데 왜 그 젊은 메르테리 슬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그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회사 이름 롯데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얘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늘 뭔가를 도는 회전하는 존재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볼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에 넣고 도로록 굴리면 그래서 인볼브입니다. 파피루스 생각해 보세요. 안에다가 넣고 도로록 이렇게 굴리면 그게 인볼브가 되는 건데 안에 넣고 말았으니 포함시키거나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사건이면 연루시키다, 관련시키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죠? 밖으로 굴려볼까요? X 탈락합니다. evolve라고 쓰면 그러면 이미 말려져 있는 건데 밖으로 쭈르륵 펼치는 것을 evolve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펼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개도 되겠네요. 스토리가 그래서 전개하면 발전되어도 가겠군요. 그래서 evolve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줬죠? 진화하다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화를 evolution이라고 하죠. revolve는 그러면 어디로 도는 거예요? 뒤로 도는 거죠. 옛날에 총이 한 알 장전해서 쏘고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 총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총 때문에 진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천만입니다. 그 총은 진짜 무식한 무기고 그 임진왜란 때만 해도 제일 무서운 무기는 활이었어요. 거리도 멀고 속도도 워낙 빠르고 그리고 옛날에는 꽃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즉사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부상병이에요. 그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전쟁에서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괴멸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무기 중에 하나가 발목 지뢰라는 게 있어요. 보통 옛날 지뢰는 밟으면 터져서 죽었는데 발목만 끊어요. 얘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들고 가야 되는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일본의 조총도 불 붙여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30초 기다리면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근데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영화에서 빵빵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궁수인데 이 궁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보통 7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궁수를 하나 잃어버리는 건 그 시절에는 군대에서는 괴멸적 타격을 입는 건데 왜 조총이 위력이 있었냐면 농사 짓던 놈도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그 무기로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권총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넣어서 쏘다가 콜트라는 놈이 이 총알을 장전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안 룰렛 게임 할 때 쓰는 총알을 6개를 딱 넣어서 딱 돌리면서 쏘는 그게 그래서 회전하다라는 revolve가 된 거죠. 그래서 회전하다예요.
회전하다에다가 뭐 붙인 거냐면 R 붙여서 회전이 같은 총을 만든 거죠. 총 이름이 그래서 회전이가 된 거죠. 자동차 이름은 구름이, 총 이름은 회전이. 야, 근데 그러면 얘가 레볼루션이 되면 뭐예요? 레볼루션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혁명. 그래. 원래는 공전,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혁명이 됐을까? 갈릴레오가 이 책을 썼는데 갈릴레오의 책 제목이 The Revolution입니다. 그래서 원래 쓸 때는 공전이라는 이름으로 쓴 건데 너무 혁명적인 사상이어서 그 단어가 조금씩 변하다가 혁명으로까지 의미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불쌍한 갈릴레오 아저씨.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갈릴레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 시대에도. 근데 그때는 교황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좀 포용적인 사람이라 괜찮아 근데 너무 떠들고는 다니지 마 하고 정도로 소위 종교법정의 외부가 됐는데 그냥 그 정도로 내버려 뒀는데 교황이 바뀌면서 이 두 번째 교황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길에 나와서 꿇어 앉아서 머리 박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일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집중하는 것으로 charity라는 단어는 자선,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supporting those in need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되네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A friend in need라고 할 때 이 need가 어려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속담이죠.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라고 쓰죠. 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야 라는 얘기인데 이거 영어책에 보면 필요할 때 친구가 라고 돼 있는 책들 많거든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 친구가 명사로 쓰면 어려움입니다. 비슷한 명사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want 있어요. want는 동사는 원하다지만 명사로 쓰면 원함도 물론 있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 이런 걸 want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건 이거 뭐 맞춘 거예요? 라임 맞춘 거다 그죠?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이걸 쓴 이유는 그냥 라임을 맞추는 겁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라임 맞추기를 거의 병적으로 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옛날에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see you later alligator라고 해서 내가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왜 악어지? see you later alligator 이 가군을 그냥 한번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건 see you later alligator 타고 하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쓰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더 놀라운 거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한테 내가 먼저 장난을 친다고 선빵을 날렸습니다. 선빵을 내가 먼저 날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see you later alligator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 for a while crocodile 이러더니 가버리더라. 야 완전 항복했습니다. 야 얘네들은 당할 수 없는 놈들이. 영미시를 쓰면 이행의 마지막에 운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영미시는 시를 쓸 때. 그래서 얘네들의 태생이 그래서 일명 우리가 랩하는 애들 이 동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미국의 꼬맹이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동요도 보시면 두 마디마다 이거 딱딱 소리를 맞춰 놓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의 걸 잘 모방하는 사람을 영어로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왜 남의 걸 모방을 잘할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소리가 같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까지 라임을 맞추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천천히 움직여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더더욱 조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워크라는 동사가 작용하고 작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해석하기 좋은 경우 많고요. 자, 이걸 얻어내려면, 이걸 이루려면 we must first, 우리는 먼저 admit 해야 되는데 뭘 admit 해야 되냐면 폭력과 그 다음에 공격이 아주 대단히 각인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걸 ingrain이라는 말이 새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새기다, 각인하다. 단어 많이 나왔네. 어그레션도 우리 설명 한번 했습니다. 그레스가 뭐였죠? 가다였죠.
그 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레스로 배웠고, 제가 어그레스와 어택이 왜 공격하다가 되는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서양 애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이 안 했어 뭐 이런 표정이네요. 했어. 내가 영상 편집하면서 봤어. 여기 AD, MIT, AD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MIT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오늘 처음 나오네요. 자, 얘는 미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영어로 쓰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send라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주는 게 어드밋이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통과시켜 주는 거니까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는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애들은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입학 허가를 영어로 ad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면서 MIT의 명사형은 mission이라고 쓰는구나 라고 이걸 익혀두시면 되는 거예요. MIT의 명사형은 이렇게 쓰네요. 그거 아니어도 영어 단어에 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임무,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뭘 줘서 보내는 거냐면, 너 나를 널리 알리게나 라는 선교의 임무를 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를 뭐라 그래요?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션하는 애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래서 뭐가 되죠? 선교사라는 단어도 되네요. RY 기억나죠? 뭔가를 모아놓거나 장소가 되거나. 이것도 뒤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익혀졌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접두사를 붙여서 붙여줄 거라고요. per 기억나세요? 통과하다. 그래서 permit이라고 하면 통과시켜 보내다니까 승낙하다가 된 거죠. serve는 외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도 붙이기가 너무 쉽죠. 아래로 보내는 거니까 복종시키다, 굴복시키다. 제출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종시키다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명사형은 뭘로 쓰겠어요? submission으로 쓰겠죠. 그래서 submission이라고 쓰면 제출도 당연히 되지만 뭐도 될까? 복종 항복이라는 단어가 submission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remit이라는 단어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앞에 있는 접두사가 다 연결이 되고 다 외워졌다 싶은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단어를 좀 많이 확장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emit 바로 튀어나오네요. ex는 어디죠? ex 밖으로 해서 e를 뺀 거잖아요. 그럼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얘기죠. 내보내다, 배출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명사형 어떻게 쓸까요? emission이 되겠죠. 기특한 것들. IQ가 40은 넘나 보네. emission이 그럼 배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내보내야 되는데 compassion 이제는 기억날걸요. 얘가 passion이라는 단어는 모두 기억해야 된다고, 열정 말고 고통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 그래서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여서 동정심, 연민 이런 말이 되죠. 이것도 배웠던 단어입니다. 십자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있는 놈이 내 편이 지나가면 호스트가 있는데 내 편이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hospitable이 되는 거고, 호의적인. 그 다음에 적이 지나가면 뭐 된다고 그랬죠? hostile이 되는 거고, 얘는 적대적인.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반대말이 나와버리는, 이거 영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죠? hostility, 호의환대, hostility라고 쓰면 적대감 이런 말이 됩니다. 단어가 이렇게 많이 겹칩니다. 자, in the face of this struggle, 이런 싸움의 직면에서, 이런 어려움의 직면에서 공공의 건강이 또 하나 촉진제가 되기도 하죠. 촉진제, 우리말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뭔가를 더 높이 쏘아 올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백신 2번째 맞을 때 무슨 샷이라고 하던가요? 버스트 샷이라고 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로켓 쏠 때 로켓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붙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연료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핵미사일이면 여기다가 핵탄두를 싣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걸 계속 떨어뜨리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스트라고 합니다.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나?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꼬맹이들 앉을 때 자리가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나무 의자, 작은 거 의자 위에 얹어주죠. 오페라 안 보러 가는구나. 그걸 부스트라고 합니다. 애들 뒷좌석에 안전띠 맬 때 아이들 안전띠 크기가 안 맞으니까 그때 작은 의자 밑에 하나 놓잖아요. 안전띠 크기에 맞게. 그것도 부스트라고 합니다. 부스터 쉿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부스트가 위로 올리는 걸 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웰빙을 또 다른 웰빙을 부스트하게 되는 거죠. 자, 어드레스도 나왔던 거죠.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어드레스는 자, 1번 뭐예요? 주소를 쓰다. 2번 해결하다, 대처하다. 3번 부르다, 호명하다. 4번 그다음에 말하다, 연설하다.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또 까먹으면 저기 호두 까는 데나 쓰세요. 그 머리는. 야, addressing issue니까 이슈에 대처하는 건데 like 뭐 같은 이슈냐면 infection 같은 이슈에 대처를 하는 것, 그리고 disease 같은 이슈에 대처를 하는 것. 이거 disease가 뭐라고요? 편안함이 떨어져 나가는 게 disease입니다. 그래서 질병이에요. 자, 얘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커뮤니티의 붕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infection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네, 안으로 만들어져 들어가는 게 infect입니다. 그래서 얘가 감염시키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같이 얘를 태그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전이 감염이 되죠. 원래는 오늘 정도의 태그가 뒤에 나올 거였는데 진도가 나가면 곧 나옵니다. 그래서 contagious가 되면 감염이라는 단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감염병을 그래서 infection이라고도 하고 contagion이라고도 하고, 혹시 여러분 또 다른 단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쓰던 말 epidemic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게 유행하는 epidemic의 epi를 빼고 pan을 쓰면 pandemic이라고 하잖아요. 판이 전체 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그 판이라는 놈이 뭐 대지를 관할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새끼가 하는 짓 중에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지나가면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패니한 짓이라고 그걸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이있는 상자 뭐였죠? 판도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퍼진 걸 판데믹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풍토병이 되면 엔데믹이 되는 거죠. 자, 그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뭐였건 간에, 미안해요, 이렇게 깜짝 놀래갖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뭐였든 간에 우리는 늘 주장을 하게 되는데, 클레임은 자체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으로 많이 쓰이죠. 얘도 중요한 놈이에요. 아, 뒤에 거 읽어놓고 합시다. 프로그레스도 배운 거예요. 프로가 어디였더라? 앞으로. 그레스가 뭐였죠? 가다. 그래서 전진은 가능하죠. 지금 진보가 가능합니다. So long as라는 말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얘기예요. 이러기만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일해서 서로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전진은 가능한 거죠. 아무리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말입니다. clai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얘는 영어 단어로 바꾸면 cry 정도 되는 거예요. 외치고 소리치는 게 claim입니다. 자, 그러면 AD는 C로 바뀌겠네요. acclaim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막 소리치잖아요. 뭐 하는 거죠?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원규 계속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claim이라고 하면 느낌 딱 오죠, 이제. 그죠? proclaim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리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exclaim이라고 하면 밖으로 소리치는 거여서 감탄하다라는 이런 말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나오면 더 붙여볼게요. reclaim이면 claim이라는 단어를 일단 안 가르쳐 드렸네요. claim이 자체로 단어가 돼요. 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claim, 옛날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나왔던 단어거든요. 그럼 reclaim이면 다시 되찾겠다고 선언하고 주장하는 게 reclaim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접두사만 붙이고 있는데 여기다 나중에 전미사 붙으면 단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대로만 일단 좀 잘 쫓아오시면 지금까지 아주 잘 왔어요. 거의 한 50%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 3주 정도 외에서 뒤에 것 잘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미친 듯이, 제가 그래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나중에 귀찮더라도 혼자서 촬영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좀 기억하고 가져갈 수 있게, 진도에 쫓기면 잘 기억을 못 하게 되니까요. 제가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가진 재주가 이렇게 영상 강의 촬영하고 이러는 건데 열심히 해보죠 뭐.